안녕하십니까, 홍한수입니다. 자, 한중일 삼국지 100년 제6회 청나라의 유미유동 프로젝트, 자, 인재 양성 프로젝트죠. 1872년부터 75년까지 4년 동안 총 120명을 미국에 파견한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선발된 1차로 선발된 애들이 이제 기념 사진을 찍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나이는 10살부터 12살 사이의 애기들입니다. 당시 청나라 인구의 2억 5천만 명 중에서 1차로 30명을 선발했는데 당대의 천재 어린이들은 다 여기 선발한 겁니다. 주로 광동성, 광저우, 광동성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중국의 인재 분포도를 보면 광동성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안휘성 정도 되는데, 이 광동성 애들이 주로 많은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이 광동성 출신이기 때문에 합니다. 자, 상하이에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자, 이게 당시 상하이 모습입니다. 오늘날하고 형편없이 다르죠. 이쪽에 이제 건물들은 중국에 나와 있는 유럽 열강들의 그 대사관, 조계 대사관 정도 되는 거죠. 자, 당시에 북암의 상하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얘들은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자, 1872년 8월 11일 날 가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한 사람은 룽흉이라고도 하고 융잉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본 당시 청나라의 근대화의 설계자이자 실권자인 중국군에게 애기들을 미국에 보내서 인재 육성을 해갖고 걔들이 장차 중국 청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본이 리홍자하고 상의한 끝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총 120명을 보냈는데요. 자, 결국은 이 애들이 약 15년 동안 1872년부터 87년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청나라 정부의 예산으로 미국의 대학에 가서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석사, 박사까지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돈을 대겠다 하고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프로젝트를 건의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융잉, 룽흉이라고 한 이 사람이 중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이미 25년 전쯤에 예일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광통성 출신인데 이 사람 집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네 향산이라는 그 자기 동네에 독일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이 독일 선교사한테 기독교를 배우면서 또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일 선교사가 알선을 해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예일 대학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은 다음 회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룽흉의 유미유동 프로젝트의 실패는 곧 청나라의 멸망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아주 그 청나라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좀 나중에 좀 우울하게 인생이 끝나지만은, 어쨌든 룽흉은 상하이 항구에서 애기들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하이 항구의 모습 다시 보이고, 여기서 이 항구에서 애들을 1차로 30명을 태우고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애기들은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때의 장면입니다. 골드러시는 184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1872년에 얘들이 배 타고 도착했을 무렵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었고, 또 한편은 난장판이었겠죠. 이 금캐러 온 사람들이 천재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애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에 주로 동부 쪽으로 기차를 타고 자기가 가서 공부할 학교로 전부 배정을 해서 가게 됩니다. 자기 당시 동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때보다 조금 뒤의 모습인데요.
아마 대충 뭐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이제 뉴욕은 아니고 뉴욕을 둘러싼 인근의 한 4개 주 정도에 있는 그 칼리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다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당대의 2억 5천만 명 중에 선발한 뭐 1차 30명 엘리트입니다. 얘네들이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문화적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뭐 이건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모습이지만은 뭐 이미 그때도 미국과는 중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나라였으니까 뭐 금문교 다리도 막 봤겠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여기서 기차를 타고 이 전기 기관차를 타고 미국 각지로 유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총 120명 중에 예일 대학에 들어간 애가 8명, MIT에 들어간 애가 6명, 랜슬러 폴리테크닉 대학에 들어간 애가 3명, 컬럼비아 대학이 1명, 하버드 대학이 1명. 자, 이렇게 명문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큼 잘했고 열심히 했고 또 머리들이 좋은 애인데 처음에 건너올 때는 뭐 중국 복장으로 왔겠죠, 이렇게. 그런데 조금 몇 년이 지나면 벌써 아주 이미 뭐 아메리카나이저가 돼가지고 애들이 벌써 뭐 때깔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진이 좀 상태가 나으니까 지금 야구 경기를 하고 끝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넥타이 맨 애도 있고 지금 공원에서 학교 캠퍼스에 사진 찍은 겁니다. 자, 애들이 커서 자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뭐 미국 사람 다 된 거죠. 뭐 10살, 12살짜리가 미국에 가서 한 10년 살아버리면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됩니다. 이게 다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1872년에 출발자가 30명이었습니다. 당시 30명 중에 16명만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명 명단을 제가 중국 쪽에서 찾아가고 보니까 중국 당국도 이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그런지 좀 뭐랄까 좀 감춘 게 있어요. 자료를 창피하겠죠. 이 통계는 제가 최초로 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14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빨간 선은 다 안 온 애들입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2차가 1873년에 다시 30명이 미국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 중에는 여기는 무려 25명이 미국에서 오지 않았어요. 5명만 들어왔다고. 5명만. 그러면 이게 중국 당국은 미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왕창 투자해가지고 얘들을 가서 학비 내주고 배 태워가지고 뭐 했는데 25명만 딱 5명만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3차를 보면 아마 2차에서 그 애들의 그 동향을 룽흉이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룽흉이 자기 밑에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 애들하고 중간중간에 그 생활을 막 케어를 해주면서 뭐 애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해결 방법도 찾아주고 했을 텐데 2차에 지금 애들이 좀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 같으니까 뭐 독려를 했겠죠. 그래서 1874년에 간 제3차 유미 유동 중에서는 14명이 들어왔고 16명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 심각한 겁니다, 벌써. 자, 4차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4차는 30명 중에 3명만 귀국을 했고 27명이 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토탈 어마운트를 해보면 총 120명 중에 귀국자는 38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3분의 1만 돌아오고 3분의 2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에 눌러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많이 안 돌아와 조사를 해봤더니 향수병으로 죽은 애들이 한 6, 7명 되더라고. 그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아기 때 가가지고 집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죽은 애들도 있지만은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애들은 미국 문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파워 그리고 또 거기서 아주 살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거기서 뭐 명문 아이비리그를 막 졸업을 해가지고 뭐 석박사를 막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서 취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어린 애들은요, 이 좋은 환경에 가서 살게 되면은
꾸질꾸질한 나라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 안 돌아온 이유는 거기 앉아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 조국인 청나라가 지금 뭐 골치 아프고는 뭐 내전이 막 벌어지고 막 거다 뭐 외국 열강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따라서 정세가 불안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온 애들이 38명이 돌아왔는데 120분에 38명만 돌아온 거니까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38명 교육자들이 대부분이 이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학이나 뭐 정치 뭐 이런 쪽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기술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 7명밖에 안 돼. 이 38명 중에. 즉 공과대학 출신들이 별로 오진 않았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핵심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경제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려면 기술입니다. 그때부터는 과학, 공업이거든, 공업.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경제관료들이 프로젝트를 잘 짜도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 밖에 없습니다. 기술자들, 공대 출신들. 그런데 공대 출신 기술자들이 별로 오지 않았다. 6, 7명. 그나마 또 얘네들이 또 청일전쟁에 동원돼갖고 또 2명이 죽어요. 또 나중에는. 자, 이게 중국의 인재 육성, 유동 프로젝트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실패함으로써 나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제조국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기술자가 없잖아. 기술자. 전문가들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얘네들이 중국의 개혁이 실패한 겁니다.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일본의 그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텐데, 일본은 유럽하고 미국에 각각 150명, 200명씩 보냈는데 1,000원 교육입니다. 1,000원 한 명도 빼지 않고. 이게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룽흉, 아까 말씀드린 중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얼마나 중국을 위해서, 청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